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한국통신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 저희가 들어가니까 회전문이 있었고 회전문을 통과를 시키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특수 공작원 비슷하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2층에 올라가서 연장 운행을 하면서 사장 면담을 요구했었습니다. 노동자는 서영주와 교섭이 필요했고, 그러나 서영주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결국 노동자가 서영주 측 교섭위원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간 것이다. 이른바 회사를 점거한 것이다. 우리는 최고 책임져! 우리는 면담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교섭을 향한 노동자의 강한 바람이 점거라는 특징으로 나아갔다. 등을 그 엘리베이터 다 막고 문 올라오면 다 막았어. 저라고 있으니까 뭐 정모 과장인가 와고 두만인가 만두인가 승마는 정보 과장입니다. 제 이름은 만두 1만 만자를 씁니다. 김두만입니다. 만나게 해주겠다. 면담을 해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결국은 우리 보고 1층에 내려가 있어라. 일단은 1층으로 좀 나가서 내려가셔서 거기서 대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담을 바로 조사장이 출근하시면은 면담을 조선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준비를 해서 면담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우리 여성 동지들을 안으로 1층 로비로 들어보내서 우리 교대와 합류하는 대신 안에 있는 남성 동지를 여성 동지 숫자만큼 바깥으로 내보내서 1층에 내려가 있으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1층에 내려왔고 그 과정에 또 여성 동지들이 추우니까 저것도 하는 생색내기죠. 여성 동지들이 추우니까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그때 바로 이제 공권력 이어갖고 바로 막 이렇게 아니 일단 물리세요. (2000년)
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었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생존을 지키려는 노동자의 투쟁 또한 강력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12대 핵심 과제를 완수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민영화를 앞당기고 경영 혁신이 미흡한 공기업은 예산 배정을 미룰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한국통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통신은 이미 98년부터 정규직 노동자를 만여 명이 넘게 강제 명퇴를 시키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해왔다. 따라서 2000년에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의 화살은 계약직 노동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리고 한국통신은 이 화살을 상당히 신속하고 강하게 쏘았다. 6월부터 해고를 시작해서 이해 11월에는 전국 계약직 노동자 7,000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계약직 노동자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해고 통지서를 받는 순간에 좀 5년 동안 일했던 자체가 처참했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잘리면 어디 가서 일을 해. 너무 좀 전화국에서 근무한 게 횟수가 많은데 이렇게 너무 허무하다. 그냥 8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있었는데 종이 하나로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서러웠죠.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오랜 동안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저임금과 갖은 차별을 받으면서 일해왔다. 고무신 만드는 공장에 가도 통근차 나오고 점심값 식대는 주는데 4인 가족을 하는 가장들한테 한 달에 83만 원의 임금을 줘가지고 근무를 시키더라는 거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5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수당이나 뭐 줄 수가 없다. 몇 년에 걸친 이런 부당한 대우를 계약직 노동자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뭐 정규직 되려고 그만큼 전화국에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참 정규직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받는 순간 솔직히 배신감이라 할까 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죠. 저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솔직히 군대 제대하고 와서 바로 전화국 들어갔으니까 젊음을 다 바쳤잖아요. 오늘 10년 동안 한국통신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해볼 이유가 되겠습니까? 계약직 노동자 총단별로 부당해고 박살내자. 계약직 노동자 총단별로 부당해고 박살내자. 부당해고 박살내자.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에 맞선 계약직 노동자들의 행동 또한 상당히 신속했다. 신속했을 뿐만 아니라 투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생각했다.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6월 10일 한국통신 전국 계약직 노동자 총회를 시작으로 조직 건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저 대전에서 오재호 씨라고 그 조직화 사업을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과 뭐 어디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이렇게 하다가 이랬는데 한번 해보자.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때 생각을 했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싸우면은 어쩌도 뭐 중과부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도 뜻맞는 사람들이 너무나 내하고 같은 처지가 너무나 내하고 닮은 꼴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억압과 착취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가입하고 함께 나가게 된 거죠.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이라는 걸 한번 딱 쳐봤거든.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되게 기쁘더라고요. 일단은 기분이 참 좋다.
8개월, 9개월이지 9개월. 남주 3일 만에 받는 걸 정말 9개월 만에. 이런 거 아무게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몇 명이 지금 잘린 거야? 설마 신고증이야? 신고증이야? 신고했으니까. 이게 신고했으니까. 워낙에 신고제니까. 진짜 오늘 축배를 진짜 한번 들어야 되겠구만. 아, 이제 수고로 나왔다고 전화부터 쫙. 아니 사이트에다 일단 띄워. 사이트에 띄고 요거를 그대로 올려놓자고. 올려놓을까? 설립증 교부하다. 지금 한 10분 전에 나왔어요.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로써 한국통신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 생겼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다. 바야흐로 이것은 이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걸어갈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2000년) 한 해 동안 구조조정에 시달리면서 노동조합을 건설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첫 파업에 들어간다. 내가 발을 딱 내려놓은 순간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정말 엄청난 인원이 있더라고요. 야, 되겠구나. 정말 내하고 똑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느꼈고 한번 해보자. 청주에서 인원이 그때 너무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올라가면 다른 조직은 더 많겠지 해서 올라가는데 진짜 인원이 많은 거예요. 와, 많다. 저 인원이 한 번 하면 끝나겠구나. 와, 분당이 진짜 건물이 되게 크더라고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되게 좋았어요, 진짜. 이 인원 가지고 진짜 끝날 줄 알았어요. 한 3, 4일만 있으면. 계약직들이 이렇게 많은가? 단란군산에서 3명, 4명이 오물조물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딱 보고 뭐 투쟁을 승리하는 이런 느낌보다도 야 진짜 많다 이거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이제 막 설레임과 동시에 좀 약간 두려움 같은 게 막 그 뒤에 이제 경찰들이 방패와 같은 게 있고 뭐 있으니까 두려움도 있고 또 설레임, 반가움도 있고 하여튼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때 첫 느끼는 거. 동지 여러분,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건 우리 한송계약직이 천명합니다. 오늘 18일부터 출발된 저희들의 총파업은 우리들의 계약직 저는 해고 완료, 계약 완료 해고 통보를 처리하고 저희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생존을 사수하자. 생존을 사수하자.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한 지 2개월 만에 원직 복직과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회사와의 원만한 교섭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노동자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교섭은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되었다. 도급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전환 도급으로 옮겨주겠다라는 소리만 계속 일관되어 왔었고, 그런 이제 정규직화로 가는 방향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제 오히려 뭐 회사에서 약 올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더 많이 났죠. 도곡으로 가라 소리나. 파업에 들어가면 곧 끝날이라 예상했던 노동자들은 당황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계약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파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 돌입 5일 만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강제 명예퇴직 철회와 민영화 반대였다. 모두가 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계약직 노동자 투쟁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줄 줄 알았다. 그러나 정규직은 생각이 달랐다. 한국일보 황준득 기자입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12월 중에 그 공사가 밝힌 도급입태 공고 때문에 계약 해지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때 파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연대 파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같이 지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현재 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요. 나름대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지금 저희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아직 연대 파업을 한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는 다 알겠습니다. 정규직이 연대 투쟁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명동성당으로 집결했다. 올라올 때는 정규직이 파업하니까 우리까지 같이 동참하고 앉아 전하고 앉아 못 닫겠다, 앉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 이날 밤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투쟁이 얼마나 헛된 기대였는지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다. 저녁 7시 민주노총 주최 연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회 순서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홍준표 위원장 발언도 잡혀 있었다. 그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지금 명성에서 정규직 조합의 파업 집회가 힘있게 진행이 되는데 저한테 발언권을 주겠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연대의 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정말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는 거절했다. 걔들 말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오면서 그 정서가 안 맞아서 그 안에 있는 대우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바로 그날 낮에만 해도 대입컴 노조의 1,500명 대입컴 노조의 연대에도 함께 힘있게 진행했었고 사실상 한 가족인 그 계약직들이 그렇게 힘있게 조직을 해서 같이 하고자 올라왔는데 그것을 같이 할 수 없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계약직 노동자들이 제외된 채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집회를 가졌다. 이 땅에 일하는 노동자고 우리 같은 노동자인데 아니 똑같은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배신감을 엄청나게 얻었어요. 일할 때는 정말 같이 막 어려운 일 같이 일하면서 이럴 때는 왜 냉장에 돌을 쓸까? 그래갖고 버림을 받았죠. 버림을 받아서 우리는 그때는 좋다. 정규직들하고 우리는 적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3일 만에 현장으로 돌아갔다. 절대 기죽지 말고 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쟁의 길에 서 있었다. 요구 조건을 알라 알라 알라
노동자들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다. 본사 앞 노숙 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년) 만에 처음 오는 폭설. 이 추위 속에서 계약직 노동자의 노숙 투쟁은 시작되었고 노동자들은 강추위라는 또 다른 적을 얻게 되었다. 눈과의 전쟁이고 추위와의 전쟁이었으니까 이거는 노동조합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겨울 동계 극복 극기 훈련. 눈이 내리는 거 밤새 비닐 위에 눈이 싹게 해가지고 그럼 체온이 이렇게 전해졌으면 눈이 이렇게 군데군데 녹을 텐데 얼마나 몸들이 얼어붙었으면 녹은 자리 하나 없이 전부 하얗게. 이불이 이제 딱 접혀서 딱 꺾어지죠. 이제 얼음 밑까지 깨지듯이 꺾어져가지고 이제 간신히 상체를 드러내고 간신히 발을 빼서 잇나가지고 이륙하니까 막 뼈대기 으드득 소리가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식판에다가 먹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이 차가운 거는 둘째치고 손이 시려워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강추위는 기어코 한 노동자를 쓰러지게 했다. 아니 저를 맞춰서 집체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율동을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순간 이제 동무가 쓰러졌죠. 갑자기 진행하고 있는데 두 명이 한 사람을 부추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이동구동인지 몰랐는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오른 다리였을 거예요. 왼 다리를 깨금을 이렇게 짚고 가고 오른 다리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은 양반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양반 자세인데 이쪽 다리는 그대로 있어요. 이 다리가. 근데 이쪽 다리는 깨금을 이렇게 짚으면서 가는 거라. 이제 몸을 녹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주물러주고 했거든요. 근데 의식이 없더라고요. 바로 119 태워가지고 분당 거기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했죠. 해보겠다고 뭉쳤는데 날씨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막 무섭고 막 절망적이었고 그때 심정을 좀 느꼈어요. 대전 전화국에서 계약직으로 4년간 일해왔던 젊은 노동자. 추위로 몸이 얼어 뇌경색을 일으켰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노동자들은 동료의 참담한 비극에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고 또한 그 깊이만큼 교섭에 응하지 않는 한국통신에 대한 분노도 컸다. 다음 날 그렇게 고대하던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총 파업 36일 만이었다. 이 한통 계약직의 이 7,000명의 계약 해지는 이것이 한국통신 회사 자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그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도 기획예산처나 청와대에서 수없이 압박을 받고 있다. 나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이건 뭐 일할 때도 계약직이지만 파업에도 이건 회사는 우리를 대하는 거는 거의 뭐 노동조합 자체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진짜 이게 뭐냐, 진짜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붙으려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점차적인 정규직화도 아니고 계약직 원직 복지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냥 한판 붙자. 이렇게 이제 조합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경을 다시 했던 그때 2월 초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정규직화 쟁취로 이제 목표를 바꿨죠. 동지 여러분들의 임시총회를 걸친 새로운 우리 교섭 요구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통신 계약직 사원 중 1회 이상 계약갱신자는 상시 근로자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화 쟁취하다. 정규직화 쟁취하다. 비정규직 실패.
부당해고 철회에서 정규직화 쟁취로 목표를 바꿨다. 전혀 회사와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낸 것이다. 그 싸움의 시작을 다시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추위는 노동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연대 전국 순회 투쟁단 발대식을 꾸려냈다. 오늘처럼 전국 순회 시청자들은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한 모습들을 목소리들을 전국에 알려리고 그 물길의 여세를 모아 올라와서는 우리 비정규직이 더 이상 정규직 노동조합의 방패막이가 아닌 비정규직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날 것을 이 결단식을 통해 동지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죽는다는 그런 각오까지 하고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영심의 근무자 찬란한 그 밑에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며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살아 돌아왔네요. 야, 이 개새끼야! 우리가 왔다! 3박 4일간의 전국 순회 투쟁을 마치고 노동자들은 한국통신 본사 앞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맞이한 것은 사측과 정권의 폭력이었다. 사람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 그래! 그만하고 가. 야, 너네들 혹시 나와 있으라니까! 자, 전국 지부부 저번 일어나셨어. 노동자들을 맞이한 것은 경찰의 폭력만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한국통신 본사 앞으로 달려왔다. 계약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 이후 가장 많은 연대 대우가 결합하였다. 우리 노동자,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노동자들 한데 뭉치지 않으면 결코 적화대한 자본과 김대중 정권 폐지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굴을 많이 다쳐서 좀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 지금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개새끼들 저런 다 나왔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우리 빠집니다. 나도 강목으로 100대만 맞고 사과해라. 우리 진짜 저떡 쳐놔. 연대 필요 없다. 가자. 아이고. 이래야 있는데. 박살내자 울라울라. 구조도랑 박살내자 울라울라. 숱한 경찰의 폭력과 강추위 속에서 배신감과 분노와 깊은 상심으로 투쟁의 날들을 보낸 노동자들에게도 봄을 맞을 준비는 필요했다. 합주제 100일 결의마당을 동지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봄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겨울을 우리는 100일 동안 서로의 동지애를 느끼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파업 100일을 맞이하면서 새삼 또 다른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 그동안 몸 받고 서름당했던 건 모두 받아내자.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렇게 결의를 밝힙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동지들, 우리 노동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반드시 보여줍시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백상전, 열사투쟁, 법투쟁, 승리하자. 법투쟁, 승리하자. 정규직화 정치 투쟁. 이 파업 투쟁 100일 마당은 노동자들에게 단순한 봄맞이 놀이마당이 아니었다. 이 놀이마당 직전에 노동자들은 교섭을 끌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투쟁을 계획했었다. 말하자면 이 놀이마당은 이 투쟁의 결의를 내부적으로 다지는 자리였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내는 계획 또한 준비되고 있었다.
뛰어야 하면 뛰어라 날 쫓아서.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야. 쿵탕쿵탕쿵탕. 바로 누가 뛰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달렸죠. 무조건 뛰었지만 사람들이 뛰라니까.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숨이 찰 수가 없었어요. 이게 누가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벌써.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막 앞에서 막 걸리적거리는데 사람들이 막 걸리적거리는 게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딱 도착을 했는데 정문이 잠겨 있었어요. 와 하고 와서 이게 뭐야? 그러더니 반신 반의하고 주위에서 아씨 뭐야 담배 피고 문이 쫙 열리니까 그때 다시 긴장이 쫙 살아나는 소름이 쫙 끼치면서 빨리. 저기 뭐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갖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좀 우왕좌왕했었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가 어딘지를 서로 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했어갖고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게 뭘까? 판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한참을 헤매고 막 위로 올라가 다시 빠지고 그러고 딱 모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현관이야 사실. 이제부터 몇 조 뭐 어디로 몇 조 어디로 1조 5조 지하 6조에서 15조 옥상 바리케이트를 이제부터 치십시오. 하나 둘 셋 길 비키고 뒤에 저 안에 캐비넷 몇 개도 있거든요. 좀 나눠서 화장실 창문부터 뭐 각 층에 있는 뭐 이렇게 출입문 뭐 이런 거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쟁여버린 거야. 다 쟁여놓고 이제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다 막아버리면 우리가 나갈 데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기필코 사수해야 될 곳을 지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 지하 주차장 샀다 내리고 지금 공시해놓은 곳 거기는 1조부터 15조까지 나왔죠. 16조부터 30조는 여기하고 이 정문하고 이 계단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5개 조장님들은 조합원 통제와 옥상하고의 연락 체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니까 너무 진짜 좋았어요. 내가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묘하대요. 야, 내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언제쯤 뚫릴까, 잘 될까,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제대로 됐을까, 타결이 날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지. 안에 들어오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에서 잘해야지. 이런 현실이 너무 말고 이제 진짜 몸에 와닿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생각난다. 맨날 씨발 이래 아닌다. 터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저는 이제 위원장님 사수하라고 해서 2층에 전자실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켰는데 정말로 생방송이더라고요. 신기하긴 신기하다 정말. 우리가 점거라는 게 크긴 크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 아 매스컴에 저렇게 나오고 정말 구속은 결의할 만한 거다. 이제야 이제 묵동전하고 나가면 직원이 되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제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주위에 상황들을 봤을 때 이 투쟁이 우리들만의 투쟁으로 또다시 묻혀버릴 수 있겠구나. 지원에 대한 연대의 힘도 이것이 아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막 내 가슴 속에 아주 그냥 팍 파고들었었어요. 밖에는 아까 저희가 정문에 쳤던 바리케이트 차량들을
4카차로 다 끄집어내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의 사다리차 3대가 지금 정문 쪽에 지금 와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지상으로 4층, 5층을 통해서 그리고 지하 1층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금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그러한 지금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각이 아마 6시쯤 됐을 거예요. 아침 6시. 차 창문 사이에 우리가 바리게이트를 쳐놨거든. 아무렇지 않게 그 전기 스위치 하나 쭉 누르니까 그냥 사딱 보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정말 허무하더라고. 딱 제껴가지고 팍팍팍 뜯고 빼내고 뭐 하니까 금방 현관 유리 앞에까지 쑥 와서 이제 대면하는 거죠. 대면하는 거라. 사무라이처럼 이렇게 꽂고 다니더만 이렇게 꽂고 어떤 놈이 이렇게 하이바 쓰고 앞에 쭉 왔는데 아이 도끼를 들고 왔어 이놈이. 아 불량한 놈들 도끼로 어쩔 건데 막 하면서 안에서 뭐 그래 막 깨라 째라 막 하는데. 자 물러서지 맙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붙어라! 특공대가 이제 도끼를 바로 이제 깨더라고. 딱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쭈뼛쭈뼛해요. 빡빡빡 하는데 7번째인가 8번째인가 부딪히는 순간 유리 금이 쫙 가더니 사수대가 사수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빵 소리가 나는데 꽝 터지니까 막 빠져버린 거예요. 사수대들이. 정말 물밀듯이 사람들이 뒤로 쫙 빠져나가는데 막 뒤에서는 빠지고 빨리 빠지라고 막 하고 아무 소리고 앞에서는 막 휘두르고. 처음에 끌려나온 동지들 있잖아. 막 탁탁탁탁탁 다 낚아채가서 가버린 거야. 근데 밑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좀 내려가 봤죠. 뭐 연기도 자욱한데 뭐 몇 명은 문 잡고서 막고 있고 몇 명은 막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갖고 중간에 어중쩡하게 있다가 같이 좀 문 막다가 계속 밀려가지고 옥상까지 올라오고. 옥상 가 옥상! 정문 쪽 현관 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은 못 막았거든요. 그쪽으로는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제 옥상 이제 입구에서 이제 막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대치를 했죠. 조합원들 사방으로 막 껴다니고 구호 외치고 던질 거 없나 찾고 던질 수 있는 모든 거 다 던진 것 같아요. 왜 여기 점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끈질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한번 파업에서 임하고 기다리는데 사측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우리를 완전 인간 쓰레기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밑에를 봤는데 처음에는 허무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계획을 다 짜고 잠도 못 자고 들어가면 연대라 그래야 되나 오실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봤을 때는 경찰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가 다 새카맸고 빨간색인 간간히 소방차가 보였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난리를 지는데 저쪽에 좀 사는 놈들이겠지. 아침에 나와서 테니스 치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아주 유유자적인 테니스를 치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야, 세상 천차만별이구나. 눈이 왔어요. 좀 있으면 4월 봄인데 어떻게 보면 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날 눈이 내렸다는 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더라고요. 안전모도 안 썼더라고. 특공대 이 등판에 쓰인 조끼 그거 하나 입고 눈 시퍼렇게 뜨고 엎드려 이 새끼들아 하면서 바닥을 탁 치니까 내어가 착 특공대들 보고 하던만 무전기로 그림 몇 점 뭐 연꽃 몇 점 뭐 샀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네 싶더라고요. 그들만은 연꽃 몇 입이니까 여경 몇 사람 보내라 해가지고 옥상에서는 특별한 저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돌돌돌돌 되는 생각. 오전 8시 50분 점거 투쟁 일명 골뱅이 투쟁은 이렇게 끝났다. 점거에 들어갔던 198명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모두 연행되었다. 끌려가는 노동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약속했던 같은 노동자의 엄호 부대가 아니었다. 경찰 부대와 하늘에서 내리는 초봄의 눈이었다. 조합원들은 이제 목동전하고 점거를 하게 되면은 연대대로는 이제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 그 롯데호텔 민주노총이 연대하는 그런 이제 필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목동을 들어갔는데 끌려놓을 때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마 시간 타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제 뭐 연대를 못 왔다까지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목동전하고 점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한 197명이 끌려갔어요. 197명이 끌려갔는데도 뭐 상급단체에서 항의 집회라든지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뭐 대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측의 교섭을 끌어내기 위한 이 강도 높은 골뱅이 투쟁도 정부와 자본을 흔들지 못했고 교섭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었다. 이 투쟁에서 정부와 자본은 훨씬 강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미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다. 2001년 김대중 정권은 정권 말기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에 노동자들의 저항은 어느 때보다 컸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과 분노는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갔다. 결석자! 결석시! 생존권! 사수하자! 이제 김대중 정권의 퇴진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고 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민중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집회져 나가는 김대중 정권 투쟁의 불꽃을 우리가 앞장서서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함으로써 그 불꽃을 활활 지펴 나가도록 합시다.
이 투쟁은 대우자동차 투쟁을 중심으로 전 노동자의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자동차 단통계약직 정리고 처리하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도 이 봄의 노동자 투쟁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다. 그리고 전 계약직 노동자들이 이 공동 투쟁 전선에 강한 기대감을 가졌다. 분사하는 이상철을 사퇴하라. 2000년에 계약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국통신은 이제 구조조정의 화살을 114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당겼다. 114를 통째로 분사화하는 안이었다. 이에 114 정규직 노동자들은 분사화에 반대하며 파업으로 대응했다. 이 정규직 파업에 계약직 노동자들은 지난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거부했던 쓰라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계약직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답변은 없었다. 그러나 계약직 노동자들은 114 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4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번에 우리가 7,000명 해고했지만 최대 1,000명 정도밖에 조직을 못했었는데 114 계약직들을 완전히 끌어냈을 경우에는 파업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었었죠. 114를 조직해서 같이 투쟁을 안 하면 못 이긴다. 그 114를 조직해서 같이 투쟁해야지만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조직을 위해 투쟁하던 전 계약직 노동자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내 삶을 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인간인겨. 이 무슨 비스비하게 살아와갖고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뭉치가지고 진짜 아정냅시다. 한통자본에 대해서 계약직에 진짜 힘을 보입시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 섬 모닥불처럼 쉽게 일어나서 한 점에 죄로 남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지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놀아지 못합니다. 투쟁! 저희들은 반드시 이 비정규직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비정규직에 순봉했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정규직 철폐! 예! 죽여! 얼마! 누가! 우리 계약직들 생명이다! 노동자들은 각 지역에서 114 계약직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기 위해 쉼없이 투쟁을 하였다. 진짜로 정규직 직원들 같이 공동투쟁해서 이 분사와 막을 내고 해야만 정규직 직원들도 한국통신에서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정규직 직원들 정말로 이제는 생각을 바꾸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입에서 막 입으로 전해지고 하니까 안에서 막 동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관리자들도 긴장을 많이 했죠. 그때부터 막 근무 시간도 막 바꿔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무 시간이 아니야. 우리가 선전전을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때 출근하고 퇴근해서 선전을 하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야. 하루 종일 기다려도 출퇴근을 안 해. 우리는 한국통신 사장하고 당당히 이 부당함에 맞서가 설 테니까 너희들이 다 주지 못하거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권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계약직의 새로움, 이제 여러분들의 노동자들의 노력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114 계약직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구에는 한 300명의 114 계약직들이 있는데 조합 가입이 200명 이상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한 장이던 게 10장 되고 10장이 된 게 20장 되고 이렇게 막 쌓이는 게 원서가 얼마나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는지. 같이 싸워주고 이렇게 참 정성을 들이고 참 그 희생을 하면은 이분들이 좀 알아주는구나. 거기에 좀 상당히 저는 감동받았다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뭐 하여튼 다 표현할게요. 뭐 좋은 감정, 뭐 감동도 했고, 뭐 뿌듯함이나 뭐 그런 거. 이제는 계약직, 정규직이 아닌 진짜 평생을 정규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특히 114 정규직들과 저희의 연대가 정말 노동가를 하나 부를 때마다 진짜 이게 노동자구나. 그리고 마침내 6월 11일에는 114 계약직 노동자들이 파업하기로 결정을 한다. 강군 양등투쟁 분사를 박살내자. 180일이 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40여일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두 노동자들은 분당 본사에서 하나가 되었다. 정규직이 안고 있는 앞을 돌파를 해서 올라왔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밀고 함께 당기고 올라오신 우리 계약직 동지들, 정규직 동지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과 함께하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삭식은 우리 계약직 동지들과 우리 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부정부들이 자기들이 살아간 것처럼 자랑을 담으신 거 아니고 가방으로는 가방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진행하고 빚에서 그 분노를 터뜨리시면 됩니다. 약간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늦었을 때가 빠른 것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쭐된 기분이에요, 정말. 뭐든지 다 이룬 것 같고
불렀고요. 우리 이름 진짜 꼭 붙들고 끝까지 우리 쟁취하는 날까지 꼭 붙들고 옆에 친구도 더 붙들어달라 하면서 꼭 붙들고 우리 똘똘 뭉쳐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셨습니까?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점은 월급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도 아니고 분명히 찾아보는 거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가르지 말고 같이 싸웁시다. 뭘 싸워야 됩니까? 정규직원들이 한 가지 보면 이 부분은 된다고 여성스럽습니다. 이전에 처음에서는 우리 114 계약직 동료들 불안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나이들이 분명히 이 회사를 움직이는 몇몇 국민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바라지서 상황을 이렇게 열면서 함께 들어와서 비행하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를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의 하나, 114 군사 처리를 위해 한국통신노동조합 1회와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은 끝까지 통념제 공동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1년 6월 13일 114 군사 처리를 향한 한통노동자 총단결 총투쟁 결의대 참가자 일동.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오기까지도 불안했었는데 난 여기 왔다고 잘 생각하는 게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 내가 지금 여기 계약직 여러분들이 싸우시면은 안 싸우는 계약직 여러분들까지 도와주세요. 네. 조금 더 할 수 있겠어요? 네. 비정규직 완전선에 정규직과 쟁취하자. 정규직과 쟁취하자. 공동투쟁 승리. 투쟁, 죽여, 밟아, 물어, 시간, 개새끼야. 그러나 공동투쟁의 불길은 3일 만에 꺼져버렸다. 6월 16일 114 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적 전환 배치, 징계 최소화를 조건으로 114 분사화를 수용하면서 투쟁을 끝내버렸다. 공동투쟁을 해왔던 계약직 노동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침에 옛날에 끝났다는 그 전화번호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미안해요 하더라고요. 당신 내 눈에 띄지 마. 띄면 죽어라고 끊어버렸어요. 합의안에는 같이 파업에 동참했던 114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나 처우 개선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114하고 같이 할 때 정말로 있는 힘을 합쳐서 다 했는데 결국엔 날라온 건 뭐 우리 조합으로 봐서 피해밖에 없었으니까 난 2번 배신 당한 게 바로 114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의 논리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자본의 논리. 갈라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지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뭐 비정규직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벌써 이제 큰 틀의 피해자라고 봐요. 정규직 투쟁하면 여전히 비정규직은 소외되고 이제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비정규직이 억울한 거죠. 정통 대표위원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일단은 교섭을 위임은 받으셨고 일정 부분 책임감이 있으신 거고 또 책임감만큼 또 권한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그만큼 내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담은 몇 자라도 적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은 한 번이라도 들고 나와야
이 교섭이 어떤 대화를 계속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짜고만한 모래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노동조합 측에서 봤을 때는 그 성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는 그렇지만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회사에서는 지금 이 7개월 동안 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 노동조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인정을 한다면, 실제 지금 회사에 다시 그 복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 어떤 계약직 그 지금 계신 분들 사정을 생각해서 한다면은 일단 도급업체에 재취업 알선하는 부분이 어떤지. 지금 도급업체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나마 그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음에 일당 4, 5만 원 받아가는 거 그것조차 반으로 나눠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또 대안이 사실 어렵던 거죠. 교섭이라서 좀 말장난 형식의 늘어빼지기 형식의 교섭에 대해서는 무슨 교섭입니까? 교섭의 교자가 단어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만큼의 그동안의 긴 세월 노동력 착취를 해온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도급 넘어가겠다 하면 사람 대신 핵 깨물고 와서 지향부가 자살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하여튼 서로 갈 길 갑시다. 난 이런 교섭 자리에서 뭐 101호 의원하고 계속 교섭해왔지만 나 이런 흥분해 본 적도 거의 없을 거야. 최대한 교섭에서 못 끌어내면은 정해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정해진 싸움 뒤에서 오는 거는 각자 서로가 책임집시다. 그랬다. 처음부터 교섭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그래도 매번 교섭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계약직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관심도 없고, 또는 한국도진 계약직 노동자가 저렇게 비웃을 수가 있는지. 교섭 속에서 회사는 초질간으로 도급으로 가라라는 소리만 하니까 우리도 이제 악밖에 안 남더라고 또다시. 그리고 박차고 나와서 이제 새로 이제 파대회의를 이제 열어서 이제 2차 점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점거 투쟁은 이렇게 또 교섭 결렬과 함께 계획되었고 준비에 들어갔다. 2차 점거 투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따리와 부정교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갑시다. 자, 국민들 지금 투표에 관한 지금 동지들 플래카드를 걸어나갑니다. 자, 동지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장난친다 개새끼야. 조용히 하는 씹새끼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김대장군 되시라. 이정진 이것이 차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골뱅이 투쟁의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잡혀있는 연행된 동지를 구출하고자 저희들 영등버스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고도 안 되고 적법한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분 여러분을 율법 처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는 대강 알겠는데 이 모임 자체가 불법이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니까 바로 풀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지들을 만나고자 이들이 오고조차 막았으나 빨리 여기서 박살내자 제발 나가자 제발. 아 씨발 놈아.
작전 지역이니까 안 돼. 아가씨 들어가시라니까 진짜. 들어가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아가씨. 있잖아요. 잠깐만 놔둬. 지금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지 여러분들, 일정 직접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정부의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고, 정부 건물이라든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2차 점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이 계획은 9월 11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져버렸다. 결국 417m, 110층 높이의 쌍둥이 건물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자존심도 함께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저희도 생각지 못한 변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전술에 임했다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뒤집어 쓰기 쉽상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취소가 아니고 보류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됐고요. 2차 점거 투쟁은 유보되었고 노동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휴식을 위해 지역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기분이 어때요? 그냥 씁쓸해요. 그냥 그냥 저는 천천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 거점에 들어가면 그만큼 많이 연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섭섭해요. 제일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보다 진짜 가슴 있는 막 지금까지 엉어리진 그 뭐 분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막 힘차게 고함으로써 한번 막 확 그냥 막 속을 꽝 튀었으면 좋겠어. 공항 자. 오는가? 얼마 전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300일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골뱅이 투쟁들을 비롯한 투쟁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여러 조직들 파업 300일이 넘어가고 있었던 10월 11일 공공연맹 임시대의원 대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유보된 2차 골뱅이 투쟁에 공공연맹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주기를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많은 수의 한국통신 정규직 대의원 노동자들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기들한테 좀 부끄러운 말을 또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대의원이 총 인원이 539명인데 지금 3시 현재 한 220명 참석해가지고 한 50명이 성원에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의원 대회를 성원 메달로 유예됨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대회는 무산됐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계약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같은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2차 골뱅이 투쟁은 1차 때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2차 점거가 자꾸 딜레이 되면서 자꾸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힘이 계속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 비정규직 대우들을 모아서 뭐 투쟁한다, 뭐 같이 싸운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어느 하나도 이제 제대로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거였었어요. 오늘 오후 2시 반쯤 한국통신 전직 노조원 3명이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뛰자, 의장석까지는 가야 된다. 이들은 한국통신이 지난해 말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7천여 명의 계약직 사원들을 부당 해고했다면서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다가 5분 만에 국회 경위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좀 붙이게 줘. 이쪽으로 동지들, 저희 우리 이렇게 투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쟁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지들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투쟁! 한국통신 박살내고 정규직화. 개별적이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국회 투쟁은 쓰러져가는 투쟁에 활력을 넣기에 충분했다. 세뇌 결의된 동지들의 투쟁으로 인해서 지금 남아있는 동지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현재 동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화연락도 오면서 어떻게 된 상황들이냐 묻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리고 그런 투쟁에 맞춰서 지금 동지들이 지금 올라오고 또 있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한동계약치 노조 투쟁 승리 결상전 축정식을 동지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된 선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한통계약직 동지들이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전체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알릴 것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도덕한 한국 동지를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서 지금 투쟁을 전개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연대 동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투쟁들 동지 여러분들이 엄호해 주시고 같이 지켜주신다면 그 마음 믿고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이 2차 골뱅이 투쟁이 착착 진행되었다. 점거 3일 전에 결사대들이 적들을 피해 숨었고, 점거 바로 전날에는 전 조합원들이 산계하기로 했다. D-Day는 전국 노동자 대회 당일 새벽이었다. 점거를 몇 시간 앞두고 지도부는 이미 결정된 점거 투쟁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회의에 들어갔다.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모종의 제스처를 보내온 것이다. 연명이 있는데 나는 저기 한통 누구를 만났더라고. 그때 부사장인지 하여튼 만나고 왔다고 보자 하더라고. 그래서 또 저랑 그때
부부가 이렇게 3명이 그때 있었는데 들어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통신에서 지금 종업원 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교섭을 갖기 원한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이라면 어디 밖에서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숨어있을 그런 시간인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쟤네들이 종업원 지주회사에 대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하자고 그러는데 골뱅이를 유보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논의를 했었고요. 장시간에 회의 끝에 의견을 하나로 좀 모아냈습니다. 이번 2차 투쟁을 유보를 하자 하고 1차적 교섭을 우리 교양 가지고 해보자 라는 그런 결론이 났는데 결국 2차 골뱅이 투쟁은 실행되지 못했고 다음 날 회사 측이 제시한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지도부는 종업원 지주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이날 회의는 사실상 지도부가 결정한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였다. 아까 제가 들은 거는 사측에서 그거를 내놓기 전에 상황실장님께서 저희의 요구안에 조합원 지주회사가 있다는 걸로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 조합원 지주회사를 그러면은 그렇게 내놨던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놔 작성을 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나?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아마 지난주였을 겁니다. 지난주에요? 그러면은 저희 조합원들한테 당연히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려점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최하의 안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이 전까지 안 되면 골뱅이 간다고 판단했었고요. 했었지만 이것이 노출됐을 때는 우리 거기서 최대안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안건이 사측에서 왔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면은 과연 정규직화 안 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지주회사라는 안 자체를 저희 파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최후의 안으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안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그 안을 던져서 교섭의 필요성이 있겠다 느꼈고요. 그것을 여기서 묻는 겁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말 그대로 도구 아닙니까? 회사나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어도 아니 조합한테 그런 부분에는 안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있다요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타당하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파대회의 내에서 파대회의 내에서 본부장과 상세 결정에 도급 지주회사까지 마지막 안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되면 얘기해 볼 수 있다. 결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결정 사항은 타당합니다. 대본이 잡은 분들이 중집에서 전혀 2차 골뱅이에 대한 자신이 없는 표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현실을 좀 직시하자는 거죠. 현실을 좀 보자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규직의 목표를 두고 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수정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일단은 하나의 목표를 정했을 때 목표 전에 기준점을 잡고 가야지. 지금은 또 있잖아요. 하나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다시 목표를 재수정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가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기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파업되어 30명도 안 되는 대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 힘들다는 거예요. 집행부도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합원의 안을 붙이자. 할 수밖에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동지들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안은 임시총회로 넘어갔다. 오늘 임시총회는 사실 성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긴박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측에서 나오는 교섭에 일단 응한다는 거에 대한 찬성. 그리고 반대는 지금 현재 사측에서는 조합원 지주회사 안을 갖고 나왔는데 이것으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 결정을 해주셨을 때 반대. 임시총회 투표 참석인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 본부하고 성함 써주시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표소가 따로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하는 거예요. 개편을 진행해서 그 결과가 본인이 의도했던 바랑 틀리더라도 분명히 여기 있는 동지들은 한덩어리가 돼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77표, 그리고 반대 40표, 그리고 기권 2표, 무효 1표로 조합원 지주제를 포함한 교섭 진행 관련건이 통과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종업원 지주제를 노동자들은 결국 받아들였다. 저희가 지금까지 싸운 게 고작 조합 종업원 지주제 이런 거 가지고 깨진다는 게 너무 좀 답답해요, 진짜. 그런 게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는 게 좀 조합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너무 이때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접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너무 괜찮아요 이제. 조합원들이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일부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해온 투쟁보다 이 지금 결정의 순간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대로 지주제가 진짜 옳은 것인가. 노동조합은 종업원 지주제를 포함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약속했던 사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2차 골뱅이 투쟁을 중단하기 위한 회사 측의 쇼였다. 전화국에 배신감을 너무 많이 당하고, 물론 일하면서도 그런 거 조금 있었지만 지금 투쟁하면서 완전히 전화국에 너무 그래도 내가 일한 이런 회사인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막 그런 배신감 막 그런 게 지금 제 안에는 막 억수로 많거든요. 예. 전화국에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생일자 고진우 동지가 한마디 하겠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야, 그래 좋다. 한판 붙자 때깔 나온다. 그래 좋다. 한판 붙자 때깔 나왔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한테 마지막 투쟁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어찌 보면 우리하고의 마지막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투쟁에 동지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절대 자신에게 지지 않는 그런 투쟁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우 동지 생일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동지의 생일을 축하하고 다음 생일 때까지 이 파업이 절대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버지 어머님, 막내 아들 상훈입니다. 서울에 온 지 이제 근 1년이 다 됐습니다. 처음 파업할 때 참 우리 막내 아들 서울 가서 참 성공한다 하면서 마을 버스 앞에서 플랜카드 붙이던 아버지 모습 생각납니다. 근데 아직 1년이 다 되도록 성공도 못하고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님 생각하면서 하여튼 1년 동안 불행한 거 이겨서 내려가지고 효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는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어렵게 투쟁을 해왔는데 이 투쟁의 성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를 손에 쥐었을 때
정말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동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할 얘기는 없고요. 다소 힘들더라도 서로한테 좀 의지를 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전부 사랑합니다. 내 자신만큼이나 내 자식만큼이나 동지들을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죽고 샀다. 이영민 동지가.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치면서 395일째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이 유임을 돌려주는 유임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친척들이나 옆에 친구분들한테 꼭꼭 한번 저희 얘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쟁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그만둘 수, 접을 수 없기에 이렇게 많은 것은 이 나라의 정부, 한국통신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 철폐,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으로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수교, 알바, 노동, 시발, 계약시키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통 계약직 노조는 어느새 한국노동운동에 있어서 투쟁의 중심이고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민주노총이나 공공연맹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비정규직의 선봉으로서 우리 한통 계약직들이 싸워나가는 거다. 우리 보고 계속 그렇게 가열차게 투쟁해 나가달라. 분명히 좋은 시간이 있을 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위에서부터 의식재난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망이 있더라도 그것은 차곡차곡 이제 변환돼 가고 있다는 한 가지 희망을 동지들께서 가져주시면은 저희들 민주노총 이제 반성하고 올해 초에 그것을 중심 사업으로 받아안고서 현장에서부터 의식교육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한통 동지들 희망 잊지 말고 그 입에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소리일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와서 강론하는 게 아니더라는 걸 차츰차츰 깨우쳤죠. 그게 그 파업 대우의 그 하루 일정을 때우기 위한 어떤 일과에 불과하지 않느냐. 12월 13일 동지들 얼굴 처음 보면서 붉은 머리띠를 매면서 단결투쟁에 써있는 이 조끼를 입으면서 기필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이 힘든 투쟁이, 우리들의 강고한 투쟁이 400일이 오면서 아직까지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들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또 이 길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제 400일을 맞아서 다시 부득이 여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힘찬 전진의 마음을 가지고 삭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 끝나냐 물어봤을 때 근데 때묻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제. 누구는 점집 와서 뭐 점을 봤는데 언제 끝나면 납디라 라는 둥. 뭐 음력이니까 이제 뭐 점을 보면 그러잖아. 뭐 2월달이 끝난다 이러면 음력이니까 2월달이 지나면 음력이니까 3월까지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때 보면 막 물어볼 때마다 대답 못 해주는 심정.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일탈직 특수고용직 계속적으로 대구에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시기에 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뭐 이제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못 보겠더라고. 너무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동지들 생활하는 것들이 저렇게 살 바에 투쟁의 의의도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길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노동자들은 지쳐갔다. 이 상황을 바꾸어낼 어떤 새로운 투쟁도 없었다. 어떤 시기든지 이 투쟁을 정리해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상황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급에 대한 고민들, 도급의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떤 투쟁들을 또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투쟁을 정리할 지도부의 안이 나왔다. 소위 도급을 포함한 현안 문제 해결안이었다. 토론을 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조합의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각 개인적인 그런 생존적인 문제 그것은 투쟁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건가?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 것이 현장 복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최악에 대해서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 도급으로의 현장 복귀라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재기에 나오고 지도에 나오고 총회로부터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이제 연맹이 책임져야 되는 전제하에서 조직적인 현장 복귀를 통한 민주노조 사수와 그 힘을 통한 비정규 철폐 투쟁에 다시 한번 매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 당면 투쟁의 과제와 목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 투쟁 400일 넘어가면서 안 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자보기도 했었고 전경련도 맞아보기도 했었고 가정 뭐 구속도 당해봤었고 정말 안 할 거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도급을 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서 도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쟤들 400일 싸워왔는데 그까지 도급으로 다시 왔다 그러면은 다시 그 사람들을 조직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을 믿고 다시 투쟁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맹이 그런 투쟁을 책임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면은 왜 지금 상황에서 우리 투쟁을 성리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결의는 못 밝혀내는지 연맹 당연히 순회하고 싶죠. 흔쾌히 받아주는 조직도 있고 식군간 조직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데 있어요. 연맹이 저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왜 보내냐는 조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같이 전화하고 전부 들어가잖아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지금 현재 조건수에서 끊임없이 붙으면 되고 되지도 않는 전국투쟁을 조장하는 방관하는 이것이 난 연맹의 책임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급에서 한 통 도급을 했을 때 그 노조를 만들려다가 못 만드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급에 들어간 사람들이 현재 이 파업을 하다가 우리가 파업을 같이 하다가 도중에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성향을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도급으로 가자는 얘기가 정규직의 목표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정규직의 목표를 끝까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한 발 물러서서 그 기회를 엿보자는 것입니다. 중집에서 그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하나는 근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1년 동안 되게 파업했는데 진짜 비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고생을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요? 지금까지 투쟁해왔는데.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그런데요. 나는 제발 중집에 하나 주고 싶으면은 나는 이 방법 밖에 없을까? 근데 저 개인 생각엔 지금이 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에 우리가 내가 고생한 그거는 가져가야 된다고 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도급을 원했겠는가. 그러나 노동자들은 받아들였다. 지도부는 도급을 포함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제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때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투쟁을 끝내려고 해도 끝낼 수가 없게 되었다. 지난 월요일날 노동조합의 최종 요구안을 공문과 문서로서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해서 바로 오늘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경청에 임원이라 하는 사람, 우리 교섭을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이 건물 안에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힘들지만 그냥 민선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끝났어. 집에 갔어. 애기도 보고 싶고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 김대중 우리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싸움 끝날 때까지 같이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투쟁해서 지방에 있는 동지들에게 승리로 보답을 합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이상철이한테 전해라 이 씹새끼들아. 그대로 싫어하는데 내가 다 닦은다고 알았어. 개새끼들아. 주주총회 무슨 주주총회야 이 씨발놈들아.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겠냐 이거요. 우리 참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겠냐 이거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설부 요청해가지고 막아달라. 여기서 요청해서 만나가지고. 우리 씨발 뒷구멍으로 쳐. 당신들 건물 아니야. 당신들 물을 뜯으면 되겠어. 나도 엄마 주식 있었나? 너도 씨발. 너 씨발놈들아. 씨발 새끼야. 461년째 씨발 새끼들아. 서울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어 이 씨발 새끼들아. 한 사람들이 지랄하고 있어. 우리는 열받았다. 한국통신 각오하라. 열받았다. 한국통신 각오하라. 한국통신 각오하라.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죽여 월마 누가 씨발 개새끼야. 계약직, 개념 문제, 계약직도 인간이다. 생명권을 보장하라. 됐어 이제 그만해요. 우리 회원들은 다 타라고 다. 회원들 다 타라고 다. 빨리 같이 타고. 막다른 곳으로 몰릴 대로 몰린 노동자들은 또다시 점거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 점거가 계획되자마자 사측에서 연락이 왔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사측에서 어느 정도의 안은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금액으로 따지면 뭐 12억 얘기하고 고용 문제 여기까지 얘기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사측은 최종안을 제시했다. 회사에서 가져놓은 안에 이제 현안 문제 20억에 가까운 돈이 나왔고 도급으로 3년 고용 안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고 이제 단 조건이 있었죠. 노동조합을 이제 해산해야 된다라는. 사측의 최종안이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되었다. 남은 것은 조합원 총회에서 묻는 것이다. 여서라 동지여. 빨리. 바쁘라. 그냥 담담해요. 그냥 끝나면 되게 기분 좋을 줄 알고 좋고 그냥 신날 줄 알았거든요. 진짜는 게.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아요. 뭔가 이 가슴 속에 있는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있는 그게 이렇게 막 지금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잘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잘 내려가세요. 예. 그리고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혹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총회 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에 좀 남아있는 동지들 우리 지역본부 총회를 하면서 그 동지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고민 좀 하시고 그리고 많은 동지들이 총회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좀 여기 계신 동지들이 주축이 돼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일 날 환하고 웃는 얼굴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이곳은 2년 전 한국통신 정규직 노조의 규약 변경으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곳이다. 오늘 참석한 인원이 154명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밀리는 아니지만 가지고 왔어요. 이날 이곳에서 노동자들은 사측의 최종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도급으로의 고용 안정 3년 보장, 현안 문제를 위한 20억, 그리고 노동조합 해산이라는 사측의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본 합의서 체결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법적 절차에 따라 조합을 자진 해산하며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직적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합의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전체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18개월에는 긴 세월을 왔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동지들 협경을 앞으로 더 수할 수 없습니까? 앞에 어느 분이 한 동지가 6개월간 싸우자 그랬고 이 기회가 절호의 기회라 그러는데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이 상하기 전에 분명한 선에서 이 막 싸움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알지만 그 어렵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가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라고요. 일하고 그 조합원들 211명 다 인증해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 조합원들 정말 가치 있는 동지라면은 조금씩 투쟁금 보내달라고요. 위에서 투쟁하겠다고요.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정말 호소드립니다.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투표해 주십시오. 여기.
쉬운 도면으로서 노사 잠정 합의서 인준의 관한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안건 4번부터 내일 아침 회의를 속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노동조합 해산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 깃발이라는 건 진짜 우리 남아있는 마지막에 자존심이고 양심이고 그런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간섭 없는 우리가 자의적인 해산 같은 걸 원하지 걔들이 좀 굴욕적이고 진짜 막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능지처참당하는 팔다리 다 잘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깃발을 사수했을 때 어떻게 도구 못 넘어갔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지 그걸 일단 묻고 싶고요. 그거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도구를 안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깃발도 도구를 간다는 전제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 만약에 이 깃발을 들게 되면 도급으로 못 가게 되면 깃발을 사수했을 때 도급으로 못 가게 되면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깃발로 그 깃발을 접는 조건 하에서 노사가 협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 가시고요? 처음 회상 같은데 이거 예.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런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나 그런 말이 안 되고 개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자체는 분명히 그 동지들, 소형기생 노동동지들이 저방도 강화한 투쟁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으로 수치를 모릅니다. 얘들은. 안건 5번 노동조합 조건부 해산에 관한 건 반갑시다 빨리. 주무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찬성 105명, 반대 35명. 이로써 안건으로 노동조합 조건부 해산에 관한 건이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노동조합은 해산되었고 노동자들의 517일간의 투쟁 또한 끝났다. 또다시 우리 이선 지도부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결과가 동지들의 이 노동조합이라는 이 깃발을 접는 데 동의한 동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후에 현장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또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던 516일의 그런 투쟁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절규하면서 우리 끝까지 싸울 테니까 돈만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아무런 투쟁의 전망을 사실 현실적으로 못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쟁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원들 욕하겠어요.
교섭법 투표고 민주노총 제3기 임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것을 공고합니다.